생각보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보호자분이 36.5%나 됐습니다. 그 이유 1위가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것 같아서 였습니다. 중성화가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걸 수도 있겠다, 굳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시키지 않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중성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둘 중 어떤 경우가 오래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중성화 수술일 텐데요. 우리가 중성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걸리는 질환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은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는데요. 암컷이 호르몬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보시면 이 아이는 코코인데요. 보호자분께서 코코가 배가 빵빵하고 식욕이 없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 검사를 했더니 코코는 자궁축농증이었어요. 농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궁 안에 차기만 하는 경우라서 보호자님께서 쉽게 알아차리긴 어려웠죠. 수술에 들어가 보니 코코의 자궁은 반대쪽에 비해 농이 차서 엄청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터지기 전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미미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유선종양 수술을 하려고 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유선종양 수술을 위해 검사를 하다가 자궁축농증까지 발견돼서 동시에 수술하게 되었죠. 미미는 보호자님께서 길에서 데려온 아이였는데 이미 종양이 있었던 것을 봐서 중성화 시기를 놓친 게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방금 이야기한 코코와 미미 모두 암컷인데요. 이렇게 암컷 강아지들이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유선종양, 자궁축농증이 있습니다. 유선종양의 경우 두 번째 발정 이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90% 정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컷은 중성화를 하지 않아도 별 다른 질환이 없는 걸까요? 확실히 암컷보다는 발병률이 낮긴 하지만 수컷도 중성화를 하지 않을 때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바로 고환염이나 고환암, 그리고 회음부 탈장인데요. 망고도 고환염 때문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보통 고환염이나 고환암은 고환이 많이 커진 걸 보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망고도 딱 그런 케이스였죠. 음낭 부분이 염증으로 인해 굉장히 딱딱하고 빨갛게 부은 상태로 찾아와서 아이가 건드리기만 하면 아파하는 상태였습니다. 전신 염증 수치들도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수술은 고환암일 수도 있으니 중성화처럼 음낭을 남겨두고 고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음낭까지 제거했고 이후에 고환염인지 암인지 진단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보냈었어요. 회음부 탈장으로 저를 찾아온 아이들도 꽤 있었는데요. 회음부 탈장은 항문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틈으로 배 안의 장기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대부분 장이나 지방이 탈출하는데 대장이 탈출하는 경우 변이 탈장된 부위에 쌓여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음부 탈장도 대부분 이렇게 중성화되지 않은 수컷 아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회음부 탈장 수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중성화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환염과 고환암, 회음부 탈장도 중성화 수술을 거치게 되니까 건강할 때 일찍 중성화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죠. 암컷도 마찬가지로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해야 돼서 중성화를 할 때 제거를 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성화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중성화 영상들 댓글에도 보면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어린데 굳이 마취까지 하면서 아프게 수술을 해야 하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수술대에 올리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 어떤 마음이신지는 공감이 가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를 볼 때 중성화 수술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찾아보니 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에서 22년도에 중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보호자분이 36.5%가 됐습니다. 그 이유 1위가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것 같아서 였습니다. 중성화가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걸 수도 있겠다,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시키지 않는 분들도 적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 중성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 그냥 다들 한다니까 해서 하기보다는 보호자님께서 중성화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과 수의사인 제가 아이 건강 관점에서 중성화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 건강에 어떤 게 더 나을까잖아요. 그래서 중성화가 아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을 수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성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둘 중 어떤 경우가 오래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아이들이 오래 살아요. 이런 연구를 미국에서 4만여 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했어요. 종, 성별, 연령, 중성화 여부를 파악해서 추적 조사를 했고 2013년도 4월에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1의 연구에 대한 결과가 실리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이 그렇지 않은 반려견에 비해 1.5배 더 오래 산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이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저도 일하면서 실제로 많이 보고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중 미미와 코코처럼 암컷인 아이들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반대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중성화는 강아지의 생식기 종양 발병률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이점이 있지만 요실금이나 특정 종양에 대한 민감성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있으며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성화를 했을 때 아이의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중성화로 인해 생기는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삶이 힘들 테니 중성화가 정말 건강에 낫다고 결론 짓기는 어려운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또 보호자분들이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수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각 견해에 따라 유리한 연구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하죠. 일단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성화를 한다면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중성화를 하면 좋고요. 수컷의 경우 너무 일찍 하게 되었을 때 비뇨기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최소 6개월은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견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리트리버 같이 큰 아이들은 중성화를 일찍 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성장을 제때 멈춰줘야 하는데 중성화로 인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뼈가 계속 자라는 뼈 기형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되도록이면 1년 안에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렇게 중성화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중성화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성화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단편적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상황에 맞게 중성화를 하냐 마냐도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부작용, 후유증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명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분명 100% 안전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수술 후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후유증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할 거고요. 물론 모든 수술에는 100%가 없어요. 마취 위험, 출혈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걸릴 수 있는 병이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한다면 저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의 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무엇보다 중성화는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중성화 수술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굳이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마취 위험도 출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님께도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중성화 수술과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수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이 1%의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호자분들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수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에는 수술을 했을 때의 이점이 단점보다 클 때거든요. 확률적으로만 보면 중성화를 안 했을 때 결국 훨씬 더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아직 우리나라 분위기는 중성화를 많이 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중성화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술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키우신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자궁이나 생식기를 체크하며 관리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의 수명에 있어서 질병이 제일 큰 문제라면 꾸준히 살펴보면서 예방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자주 검진을 받는 비용이 부담되고 아이가 병에 걸리는 것 자체를 예방하고 싶다면 아직까지는 중성화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중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도 요즘 영상들을 쉴 때 종종 챙겨보는데 중성화에 대한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질환이나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외과 수의사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기 전에 나를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해요. 또 마주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손쓰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아프기 전에 건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영상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